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어불성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1월 24일 날 문정부 집권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근본이 바뀌고 있지만 수구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 위기론을 퍼뜨리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빌미로 경제 무능론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보수의 왜곡된 사람들의 음모론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우리 노력이 성과를 내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체질이 강한 경제로 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 위기가 수구 보수 세력의 음모다. 두 번째는 경제 체질이 소비 중심으로 발전해서 체질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음모적으로 퍼뜨려지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 인식에 우리는 상당히 놀라죠. 더 놀란 거는 도대체 수구 세력이 지금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전진을 막고 경제 자유도를 낮추고 이념에 의해서 80년대 사고로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게 수구인지 경제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구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질 개선론의 주장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 소비가 지난 9년에서 최고로 성장이 높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민간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여드린 그래프는 2015년서부터 2019년 사이에 민간 소비 증가율로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2015년에 2.2% 증가하던 것이 2016년에 2.5%, 2017년에 2.6%, 그리고 2018년에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을 보면 최고 높다는 얘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 민간 소비 증가율이 문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에서 사실은 더 많이 점프한 거는 2015년 2.2%에서 2016년 2.5%로 0.3%가 증가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몇 년간 쭉 상향으로 성장해 왔던 거지, 이번 정부에 와서 사실은 2018년, 19년 예상은 2.7% 정체로 가고 있어서 이 추세에서 이것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체질 개선론이라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거라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점점 더 많이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걸 분기별로 한번 2017년하고 2018년을 보면 2017년 4, 4분기에 1% 증가하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18년 1, 4분기에는 0.7%, 2, 4분기에는 0.3%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난 정부서부터 거의 13년서부터 쭉 상향 추세를 치던 것들을 사실 이번 정부가 피크를 치고 나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는가를 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00년서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민간 소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같이 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올라가면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거지 무슨 소득도 성장론이 민간 소비를 견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10년에는 무려 4.4%가 민간 소비 증가율이 있었고 2011년만 해도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7%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딱 2.7%보다 낮았던 해부터 잘라서 6년 만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하고 있던 2000년 초만 해도 민간 소비 증가율은 거의 9.1%, 8.9%의 높은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증가는 경제 성장이 견인하는 거지 성장 중심으로 가야 민간 소비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썼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증가율이 높은 게 사실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GDP 비중 중에 가계가 얼마나 소비를 쓰는 걸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가계 소비가 낮은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그 IMF 직전까지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2003년서부터 그 90년대서부터 아주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던 가계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이 쭉 치고 올라가다가 2001년서부터 다시 하향 추세로 가서 상당히 낮은 GDP 대비의 가계 소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하려면 어떤 게 체질을 개선할까? 경제 체질이 개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잘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 지금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있는 일자리의 풍요. 이게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일 수도 있죠. 또 더 하나는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주요 OECD 국가들 1시간당 얼마만큼 돈을 경제에 우리가 돈을 버냐. 즉 GDP per hour worked라고 그래서 1시간당 얼마나 버느냐. 보시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1시간 노동으로 99.5달러 2017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37달러밖에 벌지 못해서 1시간당 노동을 해도 아일랜드 사람의 3분의 1밖에 소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르웨이는 83불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2배, 2.5배의 돈을 벌지요. 일본이 46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30% 정도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일본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시간당 벌어올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일랜드하고 노르웨이는 또는 독일이나 미국은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이 많고 우리는 적으냐? 그거는 그 나라의 산업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구성 비중이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옛날처럼 계속 그 저임금 주도의 노동집약 산업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당 노동을 해서 많이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시간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돼야 되고 지식 기반 산업이 돼야 되고 하이텍 기반 산업이 돼야 되고 이런 거로 바꿔놨을 때 그 체질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체질 개선 중이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가지고 일종의 양적 완화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소득이 늘어났던 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소득이 쭉 수년 전서부터 성장해왔던 소비 증가를 가지고 체질 개선됐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국민 호도의 어불성설입니다. 감사합니다.